나이 들어 더 외로운 이유, 은퇴 후 비참한 삶의 스토리. 안녕하세요. 혹시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제야 나를 위한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하며 설레는 마음을 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하며 막막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실 거예요. 사실 은퇴라는 게 단순히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편히 쉬는 생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의 큰 전환점이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기대했던 여유는커녕 생각보다 훨씬 외롭고 불안한 시간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은퇴 후에 왜 이렇게 외로움이 커지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비참한 삶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우리가 미리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 실제 사례 3가지를 들어서 좀 더 실감나게 말씀드려 볼게요. 내 얘기는 아니겠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막상 열어보면 조금씩은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1. 은퇴 후 더 외로운 이유, 어디에서 올까요? 1. 소속감의 상실. 평생 몸담았던 직장이나 일터가 내 생활의 아주 큰 부분이었던 분들 많으시죠? 우리가 회사 생활이 힘들다고 불평을 해도 사실 그 안에는 일정 부분 소속감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곳이 있고, 동료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도 하고, 또 퇴근 후엔 수고했다며 웃고 떠드는 사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은퇴를 하고 나면 그 모든 나를 필요로 하던 곳이 사라집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내가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느낌은 사람을 굉장히 불안하고 외롭게 만듭니다. 게다가 직장의 동료들은 여전히 그들만의 생활 패턴대로 바쁘게 움직이는데 혼자만 뚝 떨어져 있는 듯한 기분이 드니 더 씁쓸해지죠. 이 경제적 부담감. 은퇴 후 가장 크게 맞닥뜨리는 문제 중 하나가 경제적인 압박이에요. 젊을 때야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대출 갚고 아이들 키우고 쓰면서도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 고정 수입이 크게 줄어들거나 아예 끊겨버리면 확실히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돈 문제는 생각보다 우리의 감정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가진 게 줄면 활동도 제한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취미 생활이나 소소한 즐거움까지도 접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에서 혼자 방 안에만 있게 되거나 사회적인 교류가 줄어들어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3. 친밀한 관계의 변화. 은퇴하고 나면 자녀들도 커서 독립했거나 이미 타지에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부부 관계 역시 오랜 기간 각자 일에 몰두하다가 이제 서로 마주보며 지내야 하는 상황이라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게다가 오랫동안 연락하던 지인들, 동료들과의 거리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서로 살아가는 리듬이 다르다 보니 만나기도 쉽지 않고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도 많죠. 이런 식으로 가까운 인간관계가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예상치 못하게 나만 외톨이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2. 외롭고 힘든 은퇴 후 삶의 3가지 사례.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해도 실제로 정말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실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직접 접해본 혹은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예시로 3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프라이버시를 위해 이름이나 세부 상황은 조금 변경했어요. 사례 1픽과 함께 찾아온 은퇴. 박영수 가명씨는 60대 초반에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권유받고 나왔습니다. 오랜 경력 덕분에 퇴직금이 꽤 나왔지만 이미 50대부터 자녀 결혼 비용과 주택 대출로 인해 빚이 있었어요. 퇴직금의 상당 부분이 그 빚을 청산하는 데 들어갔죠. 나머지 얼마 안 남은 돈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는데 몇 달 지나니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열심히 일하며 소득을 버는데 박 씨 혼자만 새벽부터 잠이 깰 정도로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모임에도 나가고 싶었지만 돈 걱정 때문에 자꾸 뒤로 물러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줄어들었어요. 결국 박 씨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우울감이 심해졌고 외로움에 시달리는 악순환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례 2. 부부 사이가 어색해진 노후. 김정민 가명 씨는 30년 가까이 직장에서 치열하게 일만 해왔어요.
아내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키웠고 두 사람은 평일엔 얼굴 제대로 볼 시간도 없이 각자 역할을 잘 해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은퇴 후 김 씨가 집에 상주하게 되면서 부부가 하루 종일 붙어 있는 시간이 늘어났죠. 처음에는 이제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막상 부부가 자주 부딪히니 사소한 생활 습관부터 성격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서로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여유가 생긴 만큼 가치관 차이가 더 분명해진 겁니다. 몇 번 말다툼이 심해지고 나서는 김 씨는 외부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채 집 안에서 TV 앞에만 앉아 있게 됐고 아내와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면서 같이 있어도 뭔가 외톨이가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례 3 친구들은 바쁘고 나는 무료한 삶. 정혜성 가명 씨는 50대에 퇴직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이른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남들보다 일찍 자유를 얻었네 하며 좋아했지만 주변 친구들은 아직 직장에 다니느라 바쁘고 아이들 뒷바라지에 정신이 없었죠. 정 씨는 막상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생각보다 무료하게 느껴졌습니다. 취미 활동을 찾아보려 해도 비용이 부담되거나 일찍 은퇴한 본인을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편치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밖을 나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게 변했습니다. 결국 가족들과의 대화도 점점 뜸해졌고 자연스럽게 나는 도태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자괴감에 빠져 혼자 시간을 죽이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3. 은퇴 후 비참한 삶으로 가지 않으려면? 위에서 본 세 가지 사례는 사실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모습의 축약판이에요. 한두 가지 요소만으로 외로워지거나 삶이 비참해지는 건 아니고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이 외롭고 막막한 은퇴 이후를 좀 더 건강하고 보람있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1. 경제적 준비 적게라도 꾸준한 수입원을 확보하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죠. 은퇴가 가까워졌다면 혹은 이미 은퇴했다면 내가 쓸 돈과 벌 돈에 대해 현실적으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나 작은 사업, 재택근무 형태 등으로 조그맣게라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는 체력이나 집중력 면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 덕분에 예전에 비해 할 수 있는 일이 다양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일 안 해도 되라고 단칼에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이라도 벌 수 있는 일을 찾자는 유연한 태도가 중요해요. 이 작은 수입이 심리적으로도 그래도 내가 뭔가 하고 있구나 하는 자긍심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 인간관계 준비, 사회적 연결고리를 유지하자. 직장 후배나 동료와의 모임, 동호회, 자원봉사,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 내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모임에 꾸준히 참여해 보세요. 사실 은퇴 후에는 오히려 내 시간 관리가 더 자유로워지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수 있답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하고 내가 굳이 왜?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만 문을 열면 의외로 따뜻하게 반겨주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인연들이 내 삶에 소소한 활력을 주고 혹시 모를 경제적 정서적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3. 부부 사이 혹은 가족과의 관계 재정비 다시 대화부터 시작.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대화와 소통을 조금씩 회복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어색하더라도 스스로 먼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해보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생각보다 부부끼리 혹은 부모와 자녀끼리 서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끼는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극을 좁히려면 대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의 하루 일과에 대해 물어보거나 가볍게라도 함께 산책을 한다든지 또는 집안일을 나누어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과 소통을 만들어가려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정서적 건강 돌보기 새로운 목표와 취미를 찾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재미있는 걸 못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게 맞는 작은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요즘은 유튜브로 혼자 배울 수 있는 취미도 많고 여러 실버센터나 문화센터에서 저렴하게 수업을 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흥미를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을 발견하는 거예요.
운세나 신앙, 역사나 정치 등 어떤 주제라도 좋습니다. 새로운 목표와 취미가 있으면 내가 매일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은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게 작은 동기가 되어 우울함이나 외로움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거죠. 마음가짐 자신을 꾸준히 돌봐주자. 은퇴한 뒤에 내가 예전처럼 열심히 달릴 수 없다는 사실에 낙담해버리면 진짜 무기력함 속에 갇혀버릴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내가 살아온 인생과 경험이 결코 무의미한 게 아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쌓아온 내 커리어와 인맥, 지식, 세월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것은 고스란히 나라는 사람 안에 남아있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도 쓸모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긍정적인 확신을 갖고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나이 들수록 체력적, 외모적으로는 예전만 못할 수 있지만 그만큼 또 다른 가치가 생겼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4. 마무리하며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곧 시작점. 다들 살아오신 스토리가 다르고 은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도 제각각이겠지만 공통적으로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든 언제든 다시 새 출발이 가능하다. 나이 들어 더 외롭고 비참한 삶으로 빠지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그 가능성을 너무 쉽게 포기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꼭 대단한 창업이나 거창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할 수 있는 일에 손을 대고 사람이 있는 곳에 기꺼이 몸을 내밀어 보세요. 때론 좌절스러운 일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불안한 분들, 이미 은퇴했지만 뭘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움직여 보시길 권해드려요. 나이 들수록 더 외롭고 더 비참한 상황으로 흘러가기 전에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보자는 거죠. 부디 우리의 은퇴 후 삶이 비참한 스토리가 아닌 이제서야 나 스스로를 좀 더 소중히 챙길 수 있구나 하는 조금은 따뜻하고 여유로운 시간으로 만들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